안녕하세요.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 이동찬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육비 특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관련 법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엄격히 보자면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민사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즉 돈을 주고 받는 당사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럼 우리가 조금 원리를 생각해 볼까요? 우리 법제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, 양육비 채권을 확인해주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됩니다. 판결문, 조정조서, 그리고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것들이죠. 둘째,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쪽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. 셋째, 법원에 이 미지급 채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. 그 방법으로 부동산이면 경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 명령을 한 이후에 여러 방법을 거쳐서 현금화한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. 이게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양육비 또한 원칙적으로는 일종의 당사자들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사적으로 미지급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그 성격상. 그런데 양육비를 이러한 민사적인, 즉 다른 일반 채권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 집행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양육비가 워낙 소액이라는 겁니다.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은 지급받지 못한 돈, 즉 미지급 채무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또한 원칙적으로는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할 수 있겠죠. 따라서 두세 달 정도의 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,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미지급 양육비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. 둘째, 어찌어찌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양육비를 줘버리게 되면 강제 집행이 도중에 중단되어 버립니다. 즉 그동안 들어갔던 시간과 노력과 돈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죠. 셋째,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.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미지급된, 즉 과거의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즉 미래 지급,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. 바꿔 말을 하면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미지급 발생할 때마다 그때 소를 반복해서 제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.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은 그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당장 아이의 분유 살돈을 받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제 집행 절차에 매달린다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면서 가능하지도 않겠죠. 그래서 우리 법은 다른 채권과 다른 양육비 채권의 특징을 고려해서 이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입니다. 여기의 핵심은 직접에 있습니다. 그러면 누구에게 직접 청구하고 누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는다는 것일까요? 네, 바로 그렇습니다. 양육비를 줄 사람이 아니라 양육비를 주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, 즉 회사에 대고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직접 청구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아무개 부장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으니
A 회사 당신이 아무개 부장을 대신해서 나에게 매달 얼마 정해진 양육비를 주시오 라고 청구하는 것이죠. 이처럼 양육비 지급 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어떤 효과일까요? 네, 눈치채셨겠지만 그 아무개 부장이 고용된 회사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자연스럽게 아무개 부장이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아무개 부장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냥 직접이 아니겠죠. 그 양육비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밀린 양육비를 한 번에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네. 여기서 한 가지 더 양육비 지급 명령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. 양육비 지급 명령은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가 아니라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는 겁니다. 즉 A 회사의 아무개 부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따라서 A 회사는 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아무개 부장이 퇴사할 때까지 아무개 부장의 급여에서 매달 양육비 얼마를 아이를 키우는 누구누구에게 직접 지급하라,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한번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아두게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비 지급하는 자가 퇴사할 때까지 걱정 없이 양육비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양육비 지급 명령은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. 첫째, 양육비 지급 의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. 따라서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, 즉 프리랜서이거나 또는 무직이거나 또는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와 같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둘째, 양육비 지급 명령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사람이 2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양육비 지급 명령은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과거분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이런 몇 가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는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양육비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집행력과 사회적 제재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 따라서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유용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손쉽게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네, 저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 이동찬 변호사였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